안녕하세요. 건물에서 진짜 중요한 기기인데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냉동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건물의 심장, 냉동기를 어떻게 하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이 건물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데 정작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계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냉동기죠. 말 그대로 건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완벽하게 점검하는 방법을 아주 실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 전에 이 점검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냉동기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의 심장처럼 계속 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심장이 멈춘다? 그럼 건물의 모든 기능이 그냥 마비되는 거고 그 손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점검은요, 그냥 한번 쓱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재앙을 미리 막는 아주 중요한 예방활동인 셈이죠. 전문가의 점검이라고 해서 뭐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눈으로 보는 외관 점검. 둘째, 기계를 돌리면서 하는 운전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점검.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육안 점검입니다. 뭐 특별한 장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눈만으로 기계가 보내는 신호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활유를 볼 때는 딱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양은 적당한지, 색깔은 깨끗한지, 그리고 거품이 있는지. 특히 이 세 번째, 거품. 이걸 포밍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정말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막 생긴다는 건 액체 냉매가 오일에 섞였다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다시 기체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윤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니까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배관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녹이 쓴 걸 보신 적 있나요? 이거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원인은 바로 결로 현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결로가 생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단열재가 손상돼요. 그럼 차가운 배관이 그대로 공기랑 만나겠죠. 거기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이게 결국 뚝뚝 떨어져서 누수가 되고 배관을 부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관을 감싸고 있는 그 검은색 단열재 있잖아요. 그게 혹시 찢어지거나 틈이 벌어진 데는 없는지 이것만 꼼꼼히 확인해도 정말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운전 점검입니다. 이제 기계를 실제로 돌려보면서 얘가 살아 움직일 때 어떤 소리를 내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생생한 활력 징후를 직접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사실 숙련된 기술자에게는 이 귀가 최고의 진단 도구거든요. 평소랑 다른 아주 작은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게 베어링 손상 같은 기계적인 결함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기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차이를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델타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온도 차이, 이걸 델타 T라고 하고요. 또 압력 차이는 델타 P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차이만 딱 확인하면 지금 시스템 흐름이 원활하구나, 아니면 어딘가 꽉 막혔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 이건 진짜 모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상 범위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요. 이걸 벗어나서 전압이 너무 높거나 낮아지면 모터 코일에 바로 무리가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되다가 결국 타버리는 거죠. 아주 직접적인 고장 원인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전압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또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바로 전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페어 수치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전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온다? 그럼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전압이 떨어졌을 때 모터는 똑같은 힘을 내야 하니까 부족한 전압 대신 전류를 더 많이 끌어다 쓰는 거예요. 둘째는 기계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베어링에 문제가 생겨서 뻑뻑해지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 전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높다는 건 전기 문제일 수도 있고 기계 문제일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필수 안전수칙이죠. 점검을 아무리 잘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장비도 보호하고 무엇보다 작업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비의 안전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보려면 먼저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는 오일 온도가 보통 60도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가장 정확한 건 뭐다? 네, 바로 그 장비의 매뉴얼입니다. 항상 매뉴얼을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요즘 나오는 냉동기들은요, 자동차에 블랙박스 같은 기능이 다 있어요. 제어판에 들어가서 알람 기록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끔씩 발생했던 문제나 과거의 고장 이력 같은 아주 귀중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작업자 여러분 자신의 안전이에요. 특히 고압 냉매를 다루거나 쌩쌩 돌아가는 기계 옆에서 작업할 때는요. 보안경하고 안전장갑, 이런 개인 보호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3가지 점검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마치 탐정처럼 기계가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는 진단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압력 차이가 평소랑 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압력은 곧 흐름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들어가는 쪽 압력에 비해서 나오는 쪽 압력이 확 떨어진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어딘가 밸브가 덜 열렸거나 필터가 꽉 막혔거나 아무튼 흐름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들어오는 물이랑 나가는 물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이건 또 어떤 문제의 신호일까요?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건 한마디로 물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냉동기는 열심히 냉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필요한 곳까지 전달이 안 되고 그냥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냉동기만 쳐다보면 안 돼요. 원인은 펌프나 시스템 전체 배관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야를 더 넓게 봐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모든 자동화되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숫자를 읽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기계가 내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런 기술자의 직관과 경험이야말로 그 어떤 최첨단 센서보다 더 가치 있는 도구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